독트린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뭐냐면 미국이 공산주의 세력이 팽창하는 거, 번지는 거를 막겠다고 한 그런 이제 선언이었어. 그렇게 선언하면서 일단은 미국이 자기들 편인 서유럽, 서유럽과의 어떤 그런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친목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셜 계획이라는 걸, 마셜 계획이 있어. 마셜 계획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무튼 세계 2차 대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유럽 쪽이란 말이야. 영국, 프랑스가 가장 물론 승리는 했지만은 히틀러, 이런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도시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지. 힘든 상황이어서 이제 미국이 자기들 편인 유럽에다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바로 마셜 계획인 거야. 그러니까 서유럽 경제, 서유럽, 서유럽 경제 지원 정책, 지원 계획,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소련에서도 민주주의 쪽에서 저것끼리 어떻게 편을 먹고 저것끼리 이렇게 이제 이게 미국에서 유럽에다가 경제 지원을 해주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얘네들도 또 똑같이 대항을 해. 그래서 이거는 코메콘이라고, 즉 공산주의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경제를 서로 지원하자. 소련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유럽의 경제를 지원해주는 게 이제 코메콘이라는 걸 또 만들어. 미국의 마셜 계획에 이렇게 대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 한쪽이 만들면 이쪽도 똑같이 만들어. 여기가 만들면 여기도 뭐도 하나 딱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됐고, 그리고 또 뭐야 그러니까 또 미국과 이제 이렇게 미국과 서유럽이 이제 그런 소련과 동유럽에 맞서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또 합동 체제를 우리 군사의 아까 마셜 계획은 경제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뭉치자는 거였고, 이제 군사적으로 소련과 동유럽에 대항해서 하나로 뭉치자라는 걸 만들어. 그게 이제 보면 나토라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게 일명 나토라 그래. 나토. 이거는 이제 그런 이제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권에 맞서서 미국과 서유럽 간의 어떤 그런 미국과 서유럽 간의 군사적인 어떤 그런 게 뭐랄까 일단 방어 계획, 군사 방어 뭐 계획, 아무튼 그런 단체라고 이게 나토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들 나토 만들었어?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또 공산주의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걸 만들어. 바르샤바 조약기구. 즉, 이 민주주의에 대항해서 소련과 동유럽끼리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우리도 군사적으로 뭉치자 하는 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야. 알겠어? 마셜 계획은 경제적으로 했고, 이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똑같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계속 대립을 하면서 이제 이 서로 이렇게 누가 더 힘이 더 우리의 강한 힘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어떤 이제 이런 뭐 군사력을 더 키우고 확대하고 핵무기를 막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미국과 소련 위주로 이 두 나라가 너무 이게 이제 이 완전히 그냥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제 쪼는 거야. 말 그대로 한 번에 일진 두 명이 말이야 서로 어른거리면서 한번 해볼까? 됐냐? 붙어볼까? 어우 씨 이러고 있으면 다른 반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 평화를 갖다가 이 두 나라 때문에
냉전 체제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협을 받고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들은 좀 불안에 떨어야 됐어. 저거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되지? 이거, 왜냐면 줄을 잘못 쓰면, 전쟁에 지면 어떻게, 그냥 막, 나라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봤잖아. 나라가 초토화되고, 막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고, 일어설 수가 없단 말이지. 국민들도 막대하게 막 죽어나가고, 응? 그러니까 이게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다른 나라들은 다들 가슴 졸이면서 이 두 나라의, 너무 힘센 두 나라의 어떤 그런 대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핵무기 때문에 서로 실제적으로 붙기는 그래. 어느 누구라도 먼저 쏘아버리면 상대방이 쏘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 발만 쏘겠냐? 에이씨, 100발, 500발, 1000발 다 쏴버려. 우리만 죽을 수 있냐? 누구도 같이 죽자. 바바방 해버리면 진짜로 지구가 몇 번이나 쪼개질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누가 먼저 선뜻 이 버튼을, 핵무기 버튼을 누르기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핵무기란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조금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무기의 제일 끝은 핵무기란 말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무기 중에서. 그지? 근데 무기가 굉장히 발달되면서 그게 오히려 더 전쟁을 갖다가 방지하는 효과도 생기게 된 거야.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하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들 말을 안 듣는 다른 나라들은 다 군사를 투입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정권을 무너뜨리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충분히 미국도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엄청 압도되니까 북한을 멸망시킬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북한 핵무기가 있어가지고 물론 미국보다는 훨씬 수적으로는 작지만은 혹시 그 중에 한두 발이라도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 그러면 수백만 명이 미국 국민 수백만 명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완전히 그냥 군사적으로 확 걔네들을 갖다가 쳐버리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은 그럴수록 자꾸 핵무기 개발에 이제 모든 예산을 북한 주민이 죽어나든 굶어 죽든 말든 나라에 있는 모든 능력을 갖다가 핵무기 개발, 미사일 실험 이런 걸로 막 이제 거기다가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자기들이 정권이 안 무너지기 위해서. 알겠지? 근데 이러다가 이제 이런 냉전들이 점점점 이렇게 또 이제 확산이 되어 갑니다. 확산이 되어 가요. 이때 이제 일단은 독일을 보면 우리 이 독일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독일이 있어.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잖아. 히틀러. 전쟁을 일으킨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유럽과 미국의 연합군들이 결국 승리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독일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영토를 쪼개가지고 영토를 이렇게 쪼개서 각자가 이렇게 각각 이렇게 그거를 갖다 관리를 했단 말이지. 이렇게 4개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영국이 또는 하나는 소련이 하나는 프랑스가 하나는 미국이 이렇게 영토의 각각 부분을 갖다가 왜냐하면 이때 소련도 연합군의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과 같은 편이었어. 미국하고 연합하고 소련하고 같은 편에서 독일과 일본을 갖다가 물리쳤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사이가 확 틀어져 버린 거야. 이 민주주의냐 이제 이러한 사상들 때문에 탁 틀어진 건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4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여기에 보니까 수도가 이렇게요. 수도가 있는데 이게 소련 지역에 이게 수도가 베를린이라는 수도가 있었단 말이야. 독일의 수도가. 근데 이 수도도 일단 이제 수도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이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동베를린은 소련의 어떤 지배 아래서 공산주의, 서베를린은 이제 이렇게 이게 미국의 어떤 그런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이런 데 해가지고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이거를 관리하고 싶단 말이지. 따로따로. 응?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한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됐냐니까 이 지금 베를린이 소련 땅 내에 있잖아. 소련이 관리하는 땅 내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소련이 이제 이게 근데 소련 땅 내에 이쪽은 동쪽은 공산주의고 서쪽은 요 지역 내는 그래도 민주주의란 말이야. 이걸 갖다가 이제 봉쇄를 해버린 거야. 베를린을 갖다가 이 수도인 베를린을 갖다가 이제 저 서 베를린을 갖다가 진해 관리 땅 안에 있다 보니까 외부로 썼던 물자나 모든 게 여기나 여기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걸 막아버린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베를린 봉쇄라고 해. 봉쇄.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련이 베를린 수도를 몽땅 다 집어 먹겠다는 이야기였던 거지. 그러면 여기 이제 완전히 갇혀버린 민주 진영의 이게 서 베를린에 사는 시민들은 어떻게 몽땅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게 막 갇혀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미국에서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제 막 이게 비행기를 갖다 항공기를 해가지고 띄워가지고 말이야 막 식료품이나 생필품들을 갖다가 서베를린 지역에다가 막 투하시켜줘. 그래가지고 왜냐면 일단은 이제 소련은 이렇게 막아놓고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막아놓으면 결국에는 서베를린이 우리한테 항복하겠지.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지원을 안 해주면 쟤네들은 고립돼가지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항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했었는데 이런 민주주의 진영에서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이제 막 식료품과 물품들과 서베를린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막 밑으로 이제 투하를 해준 거지. 우리나라 배그에서 뭐 이렇게 쫙 낙하산 해가지고 쫙 보면서 그 아이템들 주듯이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 항공기에 대고 공격을 하면 전쟁인 거지 이제. 그러니까 공격도 못 하는 거야. 이 소련 쪽에서는 먼저 전쟁을 일으키기는 그 부담이 너무 크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서베를린 봉쇄가 있었고 이게 별 볼 일 없이 그냥 소련의 베를린 봉쇄는 이제 실패로 끝이 난 거야. 하지만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베를린 장벽이라는 게 설치가 돼. 이제 거기 보면 베를린 장벽 사진에 나오나?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길다란 벽을 만들어 버려. 아예 서로가 왕래도 말이야. 왕래도 못하고 절대로 이게 서로 넘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베를린 장벽이 설치가 된다.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이쪽이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동쪽 독일이라는 의미에서 동독, 공산주의의 동독이 되고 이쪽 지역이 서쪽이라서 서쪽 독일이라는 의미에서 서독, 이거는 민주주의, 민주진영, 여기는 공산진영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나라가 분단이 되어버리게 돼. 알겠어요? 그렇게 되다가 그러니까 이제 베를린 장벽이 1967년에 태어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나와. 이 책에 나오나? 쿠바 미사일 위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아까 미국과 소련이 서로 아까 말한 이제 서로 군사력 경쟁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나? 아무튼 여기가 이제 북아메리카, 여기가 미국이지, 미국. 여기가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제 이쪽에 있잖아, 이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다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 있고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이쪽이 소련이잖아. 소련, 미국이고 여기는 태평양인 거고. 이렇게 있는데, 왜냐니까 이제 이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라는 나라가 있어. 이 쿠바라는 나라가 또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야. 쿠바라는 나라가. 근데 소련이 이 쿠바라는 나라에다가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비밀리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하려고 한 거야. 왜냐하면 소련하고 미국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데 미국 바로 밑에 쿠바라는 데다가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갖다가 딱 만들어 놓으면 바로 미국을 갖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 빠르잖아. 그렇게 해서 비밀리에 이제 이게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다가 이게 이제 미국의 정보 스파이에 의해서 그 정보가 이제 미국에서 알게 돼. 그렇게 알게 되고 미국도 이제 막 난리 나지. 난리가 나면서 야, 당장에 쿠바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중단하라. 그거 하지 않으면 3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니까 소련도 처음에는 막 팽팽하게 진짜로 팽팽하게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소련에서는 아무튼 이게 큰 배에다가 이제 군사시설, 이제 군사기지를 만들 어떤 그러한 뭐 자재라든지 뭐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배에 싣고 이 쿠바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미국의 군함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아무튼 그 쿠바에 들어오는 바다를 다 막아버렸어. 그걸 우리가 이제 해상 봉쇄, 바다를 막아버려가지고 어떠한 소련에서 들어오는 배도 이 쿠바 쪽으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이제 막 뗐다. 중단 못 한다. 뭐네? 그러면 전쟁인데 해볼까? 하다가 진짜로 핵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이제 소련이 이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쿠바 미사일 기지를 갖다가 건설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어. 그게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야. 자, 이제 이렇게 일단은 되었고 또 아시아 지역에도 이렇게 이러한 냉전의 분위기, 서로 대립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갔어. 일단은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중국은 우리 그때 앞번 시간에 순원 배웠지, 그지? 순원인 중화민국을 수립했다 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위안스카에게 이렇게 이제 그걸 넘겨줬다 했잖아. 그리고 나서 아무튼 이 순원이 국민당을 여기가 이쪽이 아무튼 이거는 이제 치우고 이제 중국이 여기 중국이잖아. 중국이 이제 이게 순원이 국민당이란 걸 만들어. 국민당이란 걸 만들고 이제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동상당이라는 걸 만들어. 여기서 알겠지만은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민당은 민주주의, 자본주의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때는 이제 막 2차 세계대전 막 중이야.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아까 말한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이 만든 군벌들이 막 이렇게 난립하고 있고 순원이 국민당을 만들고 마오쩌둥도 공산당을 만들고 일본은 중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일본 군대를 막 만주 전쟁이나 막 중일 전쟁이나 해가지고 막 일본에 들어오고 있고 중국이 완전히 막 엉망진창인 이런 이제 이렇게 상황에서 얘 둘이가 서로 이게 이제 대립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렇게 서로 친해질 수가 없어. 이렇게 서로가 막 이렇게 이제 대립하는데 얘네들이 힘이 아주 힘이 큰데 이제 이
국민들이 말하는 거야. 이 지금 일본이 지금 이렇게 지금 침략하고 말이야. 이런 시기에 대체 너희들 왜 싸우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 나라 둘 다가 우리가 중국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중국의 어떤 국민들을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걸 막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싸우느냐 이래가지고 너희 둘이 힘을 합쳐라. 힘을 합쳐서 일단은 제일 먼저 일단은 군벌들부터 없애라. 왜냐하면 이 군벌들이 일본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친일파적으로 해가지고 일본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연결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위안스카이 부하들인 군벌들을 없애는데요. 둘이가 먼저 이렇게 힘을 합쳐요. 합쳐서 군벌들을 없애. 군벌들을 다 처리해. 그러니까 처리하고 나서 이 국민당이 힘이 세져가지고 중국을 거의 다 차지를 해버려. 국민당이. 근데 얘네들은 세력이 굉장히 이제 약한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국민당은 얘네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또 이제 막 국민당이 공산당을 탄압시키고 막 잡아들이는데 이제 아직까지 일본 일제는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또 요구사항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일단 일본 전애들 갖다가 먼저 저 침략해온 우리 일본부터 먼저 어떻게 없애는 게 몰아내는 게 우리가 가장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또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힘을 합쳐라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힘을 합치게 돼. 두 번째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힘을 합치고 일본을 이제 몰아내는 거야. 몰아내고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국민당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제는 일제까지 다 몰아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남은 공산당을 이제 없애야 되잖아. 없애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 이제는 도망을 가요. 막 이제 저것들도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이 국민당이 이제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와 비리가 엄청나게 막 만연하는 게 된 거야. 이 국민당의 이게 정권을 중국을 이게 장악했던 국민당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당에게 등을 돌려버리게 돼. 대신에 이제 공산당들은 자기들이 국민당에 쫓겨가면서도 절대 백성들을 뭐 약탈하거나 백성들 집안을 훔치거나 이런 걸 안 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군기를 탁 지켜가면서 이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국민당보다는 공산당이 낫다는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돌아서기 시작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공산당을 지지해 주니까 공산당 세력이 이제 점점 커져가. 이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둘이서 한바탕 국민당과 공산당이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고 당연히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공산당이 승리를 함으로써 국민당은 이 쫓겨가지고 대만으로 쫓겨서 도망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국민당은 민주주의 체제고 자본주의 체제였는데 공산당이 이제 중국 전체를 다 국민당, 공산당이 싸워서 공산당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중국 전체가 이제는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겠어? 그러니까 이 이제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중국 내전, 그걸 아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운 걸 중국 내전이라고 해. 그 중국 내전에서 그 순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가 아까 죽고 순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가 순원의 사위야. 장제스가 이제 국민당을 이끌고 대총통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아무튼 그 내전이 서로 전쟁이 발생하고 중국 공산당이 승리함으로써 마오쩌둥 중심의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원래는 중화민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중화민국은 국민당 이제 거기서 공산당이 국민당을 물리치고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돼. 그게 이제 1949년이야. 그럼으로써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대만이 우리 어딘지 알지? 대만. 그렇게 중국 땅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섬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만 카스테라 유명하잖아. 그 대만이 영어로 타이완이거든. 그걸로 이제 도망치게 돼. 밀려나고 타이완에다가 역시 그 장제스가 중화민국을 설립하게 돼. 그래서 이제 중국은 본토는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고 거기 타이완, 대만섬은 중화민국, 즉 국민당이 지배하는 이렇게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끔 돼버린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가 됐어.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이 공산주의가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그지 또 이렇게 밀고 내려왔잖아. 그지 밀고 북한군이 우리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밀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막 서로 밀고 뭐 계속 전쟁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반으로 이렇게 딱 이제 잘라지게 된 거잖아. 그지? 그렇게 잘라지게 되고 그다음부터 또 북한과 남한에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또 서로가 대립. 그러니까 중국도 대립하다가 결국 공산주의 승리. 이 한반도 우리나라는 서로 그냥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다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북한, 남한 이렇게 쪼개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베트남도 이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게 호치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약간 사회주의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독립한 다음에 얘네들도 공산국가가 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지금 공산주의가 계속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지? 이렇게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공산주의가 확산이 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이 원래 베트남이 나라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긴 나라야. 베트남의 지도를 보면 아주 베트남이 길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북베트남, 남베트남인데 역시 이제 여기는 공산주의.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이제 남 베트남 쪽에 또 민주주의 세력이 또 있은 거야. 민주주의 세력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호치민이 이제 이게 모든 베트남을 다 공산주의로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또 대립 중인데 미국이 이제 이게 베트남까지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안 된다. 일단은 이제 한국은 그래도 미국이 나서가지고 반으로만 반만 이렇게 북한이 소련 쪽에 뺏겼지만 남한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베트남도 이게 남 베트남에도 미국이 지원을 해주는 거야. 공산주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베트남 전쟁인 거야. 베트남 전쟁 들어봤지? 베트남 전쟁.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해. 그러니까 여기 미국 지원하니까 여기는 누가 또 지원해 주겠어? 소련이 또 지원해 주는 거야. 막 서로 치열하게 막 싸우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 베트남의 군인들이 가서 베트남 전쟁에 약 한 6만 명 아니야 총 인원수를 치면 아무튼 30만 명인가 막 그럴 거야. 아무튼 우리나라도 오래 가서 가서 같이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 군인들도 가서 싸우고 돌아가시고 한 분들도 많아.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남베트남이 그냥 워낙 이게도 비리와 부정부패.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를 지원해주면 그 무기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팔아먹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정신 상태부터가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아주 정신 상태가 아주 또릿또릿해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든 돈 벌려는
목적이 그 마음이 많아가지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베트남의 관리들은 미국이 지원해주는 무기들을 갖다가 몰래 다 베트남에다 팔아먹고 돈을 챙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베트남도 공산주의로 통일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일되고 미국이 이제 그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돼. 철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결국에는 왜냐면 여기도 아까 말했던 미군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막 미국 내부도 이게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야. 왜 자꾸 미국은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젊은 국민들을 젊은 이 남자애들을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베트남에서 죽게 하느냐? 이 의미 없는 전쟁을 왜 하느냐 해가지고 막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내에서 여론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이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굉장히 오래 한 십몇 년 동안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퍼붓고 무기를 퍼붓고 해도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빠져버리고 이제 베트남은 공산주의로 통일이 돼버렸다. 이렇게 아무튼 아시아로도 이렇게 공산주의가 확산이 돼가고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냉전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또 그런 3차 대전의 위기가 있었는지. 여기서 뭐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뭐 이제 베를린 장벽, 독일의 베를린 봉쇄, 뭐 쿠바 미사일 위기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뭐 또 이제 이렇게 아시아에서는 그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공산당이 승리를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6.25 전쟁이 일어났었다는 거.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싸웠고 결국에는 미국이 철수를 함으로써 이렇게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었다는 거.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했어.